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적분 응용 두 번째 편 하겠습니다. 8주 1차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5장의 2절까지 가볍게 간단한 내용 소개 정도 했고요. 3절부터 오늘 하겠는데요. 단면적에 의한 입체의 최적을 3절에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거고요. 4절에서도 최적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3절과 4절을 통해서 어떤 입체의 최적, 즉 부피 구하는 어떤 큰 두 가지 방법을 할 건데, 먼저 3절에 있는 거는 약간은 좀 여러분이 익숙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다음 절에 있는 원주각 방법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간단한 어떤 그 이론을 소개를 한다면요. 이와 같이 다양한 어떤 입체가 있을 때 대입체적을 구하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 늘 그러하듯이 뭐 삼각기둥, 사각기둥 어떤 우리가 단순 공식으로 구할 수 없는 다양한 이런 입체들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입체들을 늘 그러하듯이 어떤 하나의 기준선, 보통 X축이면 X축, 뭐 이런 어떤 하나의 기준선으로 눕혀놓고 분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할을 한다고 해서 다 구할 수는 없지만 그 분할 한 조각을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크로즈업해서 갖고 온 건데요. 그 분할 조각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곡면이죠. 이렇게 곡면이 아니라 반듯한 사각 기둥으로, 즉 직육면체처럼 직육면체화시키면 비록 이 조각이지만 이렇게 곡면일 때는 제 리얼 부피를 계산할 수 없지만 이렇게 직선 처리를 곡선을 직선 처리를 하는 순간 우리는 이 입체에 대한 부피를 직육면체 부피 공식에다 대입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걸 이 어떤 직육면체로 근사식으로 구하면 오차는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한 조각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조각, 여기 각각의 조각에 대해서 이러한 근사 부피를 구하다 보면 오차는 발생할 건데 그 오차가 없이 원래 부피로 접근을 하려면 늘 앞에서 그러듯이 이 분할하는 간격을 뭐가 되게끔 얘의 간격이 0이 될 정도로 아주 그럼 얘가 0이 될 정도로 작게 만들려면 분할 개수 입장에서는 무수히 많아진다는 것부터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치 이런 기둥이 아니라 종이 한 장처럼 얇아지는 상태로 가다 보면 원래 부피와 같아질 것이다. 그래서 시작 근사 부피, 기둥에 대한 부피를 먼저 표현을 해보면 그 xi 구간, 요 i-1에서 i번째 구간에 어떤 샘플된 점 xi라는 포인트, 랜덤한 포인트죠. 그 점에서의 단면, 그 단면을 xi 바에서의 단면을 axi 바라고 교과서에서 표현했어요. 그럼 이제 그 순간의 단면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서 가운데 있는 선에 해당하는 그 xi 바에서의 단면을 기준으로 이 xi-1에서 xi까지 다 그 단면으로 평행 이동이라도 시킨 것 같은 그런 직육면체화 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 어떤 샘플된 점 한 점, 좀 마킹이 잘 안 되네요. 한 점, 그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단면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이 변체 구간에 평행 이동시킨 직육면체화 시켰을 때 얘의 한 조각 근사 부피 조각에 대한 부피는 단면적 곱하기 밑변의 간격에 해당하는 델타 xi를 곱한 게 이 한 조각 근사 부피가 되겠고요. 그 부피 조각을 델타 vi라고 교과서에서 표현을 해놨죠. 그러면 그 근사 부피들이 한 개가 아니라 n개 있는 거를 다 더한 거는 리얼 부피보다는 조금 오차가 있는 우리가 그와 같은 어떤 근사 부피로 접근을 할 것이고 실질 부피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간격이 거의 0이 될 때까지 즉 개수로 봤을 때는 분할 개수가 무수히 많게 해서 간격이 0이 될 때까지 다시 얘기하면 얘는 우리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쉽게 전환하려면 분할 개수를 저기에는 저 분할 개수 n을 무수히 많게 만들었을 때의 극한값
그 극한값이 바로 이런 직육면체가 아닌 거의 종이장 하나 정도가 될 만큼 얇게 했을 때는 원래 부피와 같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피를 이와 같이 그 극한값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입체의 최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접근해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것이고,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이렇게 정의해서 일반적인 어떤 입체의 최적을 구한다면 매번 이렇게 단면적씩 찾아서 그다음에 간격해서 그다음에 그걸 시그마로 합을 한 다음에 극한값을 계산해서 부피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앞에서 배웠던 요만큼의 어떤 반복적인 과정을 지난 리만 합에 대한 어떤 정의를 이용하면 얘는 a라는 함수, 즉 ax라고 하는 함수를 x 변수에 대해서 주어진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한 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앞에서 정적분 정의를 설명하면서 여러 번 반복을 했지만 그때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 그때 우리가 fxi 바 요거의 델타 xi 함수값의 밑변 그때는 이제 사각형 넓이에 해당하는 거였죠. 얘를 사각형 넓이 있는 개수, 분할한 개수 n개를 다 더하면 원래 곡선의 넓이보다는 오차가 있는 상태의 저거를 간격이 0이 되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분할 개수 관점으로 전환을 해서 분할 개수를 무수히 많게 해서 이 극한값이 하나 존재한다면 우리는 걔를 그 f 함수를 그 주어진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했다라고 정의했죠. 이게 리만합을 가지고 정적분 정의한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F 자리에 뭐가 들어가 뭐냐면 그 샘플된 XI 바라는 점에서의 단면적, 면적식 F 대신 A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간격 델타 X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까는 사각형 넓이였다면 얘는 단면적에 델타 X를 곱하다 보니까 부피가 되는 그리고서 얘를 그런 조각 근사 부피들을 다 더한 다음 역시 P 벡터 매저놈이라는 개념으로 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분할 개수로 환산해서 바꿔준다면 개수를 무수히 많게 해서 이 극한값이 뭔가 수렴값을 갖는다면 쭉 적으니까 여기다 할까요? 그러면 그거는 AX를 X에 대해서 뭐 한 것이다? 적분한 것이다. 그래서 리만합을 이용해서 적분을 이와 같이 단면적식을 적분하면 개의 부피가 나온다는 그런 식을 그림에서부터 식으로 접근해서 끌고 온 거죠. 사실은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공식처럼 좀 많이 써왔던 건데 다음 절 내용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클로즈업해서 중간 과정을 다 이제 그림과 식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X점에서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적의 식을 AX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 단면적 식을 주어진 구간 X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그 입체의 그 최적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식은 조금 어느 정도 이해됐을 거니까 210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으로 바로 한번 확인 들어가면 y는 루트 x, 그다음에 x축, x는 4로 둘러싸인 영역을 x축에 관해서 회전할 때 생기는 입체의 최적. 그거에 해당하는 회전하기 이전의 단면적에 해당하는 그림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죠. 그래서 얘를 X축으로 회전했을 때 완성된 입체 그림이 교과서에 있는 이 그림이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 최적을 구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전체의 단면적은 아까 회전하기 이전에 이 단면을 요것을 반지름으로 하는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그런 원이 나올 거예요. 단면적은 회전하다 보니까 원이 생기죠. 그럼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인이다 보니까 단면적은 이렇게
아까 얘기한 지금 함수값 루트 x가 지금 반지름에 해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그 x 구간은 0에서 4까지라고, x축에서 x는 4 이쪽으로 자르다 보니까 만나는 점이 0에서부터 4까지가 되겠죠. 0에서부터 4까지. 그래서 적분해야 되는 구간은 0에서부터 4까지 단면적식을 적분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단면적식을 찾아낼 필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제 2번도 마찬가지죠. y는 x세제곱과 y축 및 y는 x로 둘러싸인 영역을 이번에는 x축이 아니라 y축에 관해서 회전할 때 생기는 입체의 최적을 구하라. 그러면 회전하기 이전에 단면의 그림이 이렇게 y는 x세제곱과 y축과 y는 3 이렇게 둘러싸인 요 첫 번째 왼쪽 그림에 해당하는 요 단면을 y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켰을 때 완성된 입체의 최적은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얘 최적을 구하려면 얘도 회전을 시키다 보니까 단면은 회전하다 보니까 여전히 원이 나오고, 그 회전했을 때 그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게 그 변하는 y 포인트마다의 가로에 해당하는 x에 해당하는 거죠. 그 y 순간마다의 x. 그럼 우리는 이 곡선 y는 x 세제곱이라고 하는 이 곡선을, 물론 그림 그리기에 익숙하게는 x세제곱이 편하지만 현재 얘를 변하는 y 포인트마다의 어떤 반지름 관점으로 봤을 때는 x가 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식을 같은 식이지만 x는으로 환산을 해주면 x는 y의 3분의 1제곱이 되는 거죠. 숫자가 디테일하게 안 되네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그러면은 그 3분의 1제곱에 해당하는, 즉 x, y는 y의 3분의 1제곱에 해당하는 얘가 곧 지금 회전하는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지름을 갖는 그 원, 그게 그 y 순간에서의 단면의 식이었으므로 변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y 포인트에서의 단면적 식은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었으므로 그 단면적에 대한 넓이 관계식은 이렇게 될 것이고, 걔를 y가 아까 어디까지였냐면 3까지였거든요. 그러면은 0에서부터 지금 3까지 단면적에 해당한 단면적 넓이에 해당하는 식을 적분해주면 된다. 지금은 변하는 y에 따라서의 적분이니까 y 변수로 적분해주면 이렇게 된다. 되겠죠? 그래서 x축, y축에 대한 각각 회전을 한번, 그러다 보면 필요한 식의 x식, y식에 대한 것들을 한 번씩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예제 3번, 211페이지에는 예제 3번 같은 경우는요. 두 개의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x축으로 회전했을 때 생기는 입체의 최적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x제곱과 y제곱은 8x 두 개로 둘러싸인 단면만 보면 이렇게 돼요. 회전시키기 전에 사실은 여기서 이제 그 과정은 생략돼 있지만 요 교점들 둘이 만나는 거 사실은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x가 0일 때, x가 2일 때, 물론 y좌표 입장으로 봤을 때는 0일 때, 4일 때가 되겠지만 교점을 찾은 다음에 이 단면적을 이번에 x축으로 회전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회전했을 때 완성된 입체가 이런 모양에서 그 단면적만 이렇게 여기 돌아가는 단면적만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완성된 입체하고 같이 그리면 지금 혼돈이 되니까 여기 있는 단면적만 먼저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러면 단면적,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단면적으로 입체의 최적을 구하는 데 쓰기 때문에 단면적만 지금 클로즈업 했는데요. 이 단면적식이 누가 봐도 원 두 개 사이에 있는 부분의 넓이가 단면적이에요. 그러면 안에 있는 작은 원과 밖에 있는 큰 원 두 사이에 있으므로 밖의 원에서 안의 원을 뺐을 때가 단면적이 될 것이고, 밖의 원이라는 건 반지름이 조금 더 큰 원, 그 다음에 안쪽 원은 반지름이 조금 더 작은 원이므로 각각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이것도 찾아야 되겠다. 그럼 지금 반지름이 더 큰 쪽, 누가 봐도 이쪽 곡선이죠. 요 곡선은 y는 루트 8x로서 그때 이 y값, 즉
루트 8x가 반지름이 조금 더 큰, 뭐 여기에서는 x2, x1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지름 R2라고 할게요. 제가 반지름이 조금 더 큰 거. 그 다음에 여기 돌아갔을 때 반지름이 작은 쪽으로 돌아가는 요만큼, 요거에 대한 높이 y 값이 바로 조금 더 작은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걔를 R1이라고 한다면 R2에 해당해서 돌아가는 그런 원의 넓이에서 그 안쪽에서 돌아갔던 작은 반지름 얘를 돌아가는 원 얘를 뺐을 때, 즉 요게 바로 요 지금 두 원 사이에 있는 요 단면적에 해당하는 식이죠. 그러면서 얘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돌릴 거냐면 x가 0에서부터 2까지였죠. 2까지. 그래서 x는 0에서부터 2까지 이와 같은 단면적의 식을 x축으로 회전했을 때 발생하는 어떤 ETA 최적을 구하려면 걔를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해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앞에서는 하나의 곡선과 뭐 기준 x, 뭐 x축 혹은 뭐 어떤 특정한 뭐 x는 뭐 상수, y는 상수 이런 하나의 곡선을 돌려서 x축이나 y축이었다면 얘는 두 개의 곡선을 돌리다 보니까 단면이 그렇게 다 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원과 원 사이, 그렇다면 어느 반지름이 더 크고 작은가를 아주 세심하게 찾아서 교점까지 찾아서 영역을 찾아서 푸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비교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지난 시간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다. 그러면 뭐 고려하는 구간에서 한쪽 함수가 다른 한쪽 함수에 비해서 항상 그 구간 안에서 크다는 이런 부동호 관계가 한다고 하면 큰 쪽 함수를 F2, 작은 쪽 함수를 F1이라고 했을 때 그 둘러싸인 부분의 원래 넓이는 큰 함수의 넓이를 작은 쪽 함수의 넓이를 빼면 되는 이 과정을 줄여서 하나로 이렇게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듯이 여기에서도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하나의 회전체만 배웠다 보니까 A2 단면적, 즉 주어진 구간에서 얘가 단면이 더 넓고 더 크다면 얘에 대한 어떤 부피에서 작은 쪽 얘를 빼줘서 이렇게 계산할 거를 어차피 이거 두 개 돌아가면 요 사이다는 걸 이용해서 바로 처음부터 단면적을 빼서 한 번에 적분하는, 아니면 물론 그렇게 뭐 이론으로 오기 싫으면 이런 두 개의 적분에 대한 차는 동적분의 성질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을 해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곡선을 한꺼번에 회전시켰을 때 회전치에 대한 거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어떤 그림이나 단면적이나의 관계를 이해해서, 특히 지금처럼 회전체 같은 경우 반지름이 큰 쪽과 작은 쪽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계산하는 문제까지 해보았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회전축을 X축이나 Y축으로 회전을 했다면 이번엔 축을 꼭 X축, Y축이 아니라 그 다른 축으로 좀 회전을 시켜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211페이지 예제 4번을 보시면 포물선 Y는 4X제곱과 X축으로 둘러싸인 요 단면 요거죠. 요거를 다음 직선에 관하여 회전했을 때 생기는 ETA 최적을 구하라고 해서 1번은 회전축을 직선은 x는 3이라는 직선, 2번은 직선 어느 직선이냐면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회전했을 때 ETA 최적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꺼번에 답 풀지 못하니까 첫 번째 x는 3 먼저, 1번 먼저 풀면요. 그거에 해당하는 그림은 이렇게 되겠죠. 단면식을 회전축이 지금처럼 x축, y축이 아닌 x는 3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x는 3으로 바뀌었을 때 얘를 회전했을 때 어떤 입체의 최적을 구하려면 얘 회전했을 때 조금 x축, y축이 아니라 그림이 잘 안 떠오를까 봐 회전했을 때 완성된 그림, 교과서에 있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이 그림처럼 완성된 그림이 이렇게 돼요. 이제 누가 봐도 그 단면식으로 우리가 얘를 접근을 하려면 원 이쪽에서 작은 쪽 요 반지름이 돌아갔던 요 원과 밖에 이렇게 큰 반지름을 돌려서 발생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원,
요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죠.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뒷면적은 여전히 원인데 원 두 개가 밖에 돌았던 큰 원과 작은 원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원 두 개 사이의 단면적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모양하고 단면적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찾아야 될 키포인트는 그러면 단면적의 식을 갖다가 반지름 큰 쪽과 작은 쪽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반지름 큰 쪽과 작은 쪽은 여기에서 이게 작은 쪽으로 돌아가는 요런 상태로 돌아가는 거고 큰 쪽은 요렇게 돌아가는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쪽 반지름이 얘고 큰 쪽 반지름이 얘에 해당하니까 그 식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식 부분이 인제 찾아보면 그러면 이쪽 반지름을 찾으려면 x는 3에서부터 이 곡선까지의 길이 그럼 인제 이 곡선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주어졌던 y는 4 - x 제곱인데 우리가 지금 얘가 y 값이 아니라 가로인 x 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식을 뭘로 바꿔서 환산하면 x는으로 바꿔주면 식이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 x인데 그중에 x가 플러스 쪽에 해당하는 게 얘고 마이너스 쪽에 해당하는 게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쪽에 해당하는 그 값에서 즉 얘 곡선은 루트 4 - y인 거예요. 얘와 x 얘는 고정 상수 3. 그럼 고거 3과 이 값의 차이 그러다 보니까 3 - 4 그러니까 3 루트 4 y에 해당하는 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작은 쪽 반지름에 해당하는 일명 여기에 있는 작은 원 쪽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R1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R2에 해당하는 여기에서부터 3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거는 이 거리에 해당하는 요 변하는 Y 포인트마다의 그 X 값은 아까 식으로 바꿨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 얘는 마이너스 루트 4 y가 되는 거죠. 그거를 3에서부터 x가 3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두 개의 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3 플러스 원래는 마이너스 여기에서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플러스가 돼서 4 y가 되고 걔가 조금 더 반지름이 큰 원에 해당하는 R2 반지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큰 반지름 얘를 돌렸을 때 생기는 원에서 작은 쪽 여기 있는 작은 반지름 R1을 돌렸을 때 생기는 그런 원 단면을 뺀 이만큼에 해당하는 단면적에 해당한 두 원 사이에 생기는 어떤 단면적의 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변화는 Y 포인트마다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한 단면 하나에서 그랬을 때 그 y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얘 절편이 이렇게 되니까 0에서부터 4까지 이 단면적의 식을 갖다가 적분해 주면 되는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식은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각각의 제곱식을 풀다 보면 같은 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유형이라 제곱하다 보고 제곱해서 또 그걸 다시 빼다 보면 제곱 파트 3제곱, 3제곱 빠지고요. 요거 제곱한 거 빠지다 보면 플러스 2 곱하기 3 곱하기 이거의 2배에서 4배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쑥 줄어든 거죠. 그래서 4가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4, 3, 12 바이가 앞으로 나가고 루트만 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식인 줄 알았는데 조금 나름 간단하게 줄여서 적분하면 요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죠. 이제 이 문제를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제 단면으로 아직은 접근을 하다 보니까 복잡한 듯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식이 간단하게 줄어들었긴 했지만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꼭 이거를 이렇게 부피를 구하는데 단면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그런 예제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남은 y는 마이너스 3에 대해서 회전했을 때로 이제 그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 곡선을 y는 마이너스 3으로 넘어갔을 때 이렇게 회전하면 완성된 입체와 그 단면에 해당하는 식까지 명암 처리가 되어 있는 교과서 보이실 거고요. 이랬을 때 이제 방법은 완성된 회전체의 모양이 이러면서 단면식이 이러다 보니까 단면은 두 개의 원 사이에 있는 그런 두 동지만 사이에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구나. 그러면 반지름이 큰 것과 작은 것 찾아서 그 사이에 있는 넓이식을 찾으면 되는데, 그럼 반지름이 큰 쪽 먼저가 또 중심이 되겠죠? 반지름이 큰 쪽은 이 곡선과 y는 마이너스 3 사이의 거리에 해당하는 요만큼 거리. 그래서 y값 얘에서 마이너스 3까지의 차이, 그럼 얘 빼기 얘가 하다 보니까 이거 플러스 3이 돼서 결론은 7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얘가 큰 반지름 우리가 R2 개념에 해당하는 거고요. 작은 원 반지름은 이 둘러싸인 x축과 둘러싸인 얘를 y는 마이너스 3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걸 축으로 돌리다 보니까 x축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얘가 돌아가는 이 부분. 그러다 보니까 y값이 0인 x축과 y가 마이너스 3인 이 값 사이는 0 마이너스 3이다 보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쪽 반지름에 해당하는 얘는 이게 R1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원과 작은 원 사이의 넓이식 얘를 갖다가 x좌표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얘 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2였을 거니까 이 절편 사이를 덕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 회전체에 대한 부피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5번은 이제 계속 단면적으로 가는데 너무 회전체이다 보니까 원으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입체가 꼭 단면이 회전하는 원 하나 혹은 두 개 동지만 있는 이런 정도밖에 없느냐? 그게 아니라 교과서 예제 213페이지의 5번처럼 이런 피라미드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얘 단면은 누가 봐도 원이 아니라 얘 부피를 구하려면 단면은 정사각형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5번 한번 같이 풀어보면요. 멤피스의 피라미드의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180인 정사각형이고 높이는 100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이 피라미드의 최적을 구하여라. 그랬을 때 이거 단면으로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피라미드를 X축, Y축에 이렇게 뾰족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밑변에 정사각형의 중심을 원점으로 해서 가로축 하나를 수직으로 지나는 걸 X축으로 잡은 상태가 되죠. 그러면 그 가운데 단면을 지나쓴 그 높이에 해당하는 거를 100, 그다음에 이 가로 길이 쪽을 이게 180이면 그 중심을 이제 여기 뭐 정사각형의 중심을 원점으로 잡은 상태예요. 그러면 단면을 삼각형으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단면을 이런 삼각형으로 잘라서 이렇게 또 더 큰 단면의 삼각형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크게. 그랬을 때 삼각형 단면이 닮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닮음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게 밖에 큰 삼각형의 길이가 100이고 그 다음에 이 작은 삼각형은 100에서 x를 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x니까 100에서 x를 뺀 100-x네. 그 다음에 이 밑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b가 a 대 이게 사실은 이 길이가 180이니까 이쪽으로 가로 전체로 확장하셔도 돼요. 이걸 a 대 요만큼을 180 이렇게 생각하시면 즉 단면을 제가 이해시키려고 이쪽으로 잘랐지만 이런 단면으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이 단면으로 이해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180-x 대 100은 a 대 180이다. 이렇게 두 개의 어떤 그 길이 관계의 비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이쪽 x 포인트, 높이가 x 포인트일 때의 가로 길이를 a라고 한다면 그 a와 x의 관계는 뭐 b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x 포인트에서의 너무 많이
X포인트에서의 높이 X포인트에서의 그 가로 길이 A를 가지고 단면의 식은 A제곱 정사각형이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아까 찾은 A와 X의 관계로 X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러면 X점마다 X가 0에서부터 100까지 움직이는 X점마다의 단면적의 식을 구하는 거니까 X는 0에서 100까지 그 단면적의 식을 적분해주면 저 부피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곱식 풀어서 전개를 했더니 약뭐 100만 8천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피를 갖는 그런 무덤이었던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줌밖에 안 된다는데 그 한 줌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그 무덤을, 물론 그 사람은 화장을 하지 않아서 미라였지만 어마무시한 부피에 해당하는 그런 무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네요. 대단하네요. 대단한 왕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13페이지 예제 6번이요. 얘는 조금 전에는 사각형의 단면도 있지만 이와 같이 삼각형의 단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예제 6번에서는 함수 y는 sin x라고 하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의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밑면으로 하는 입체가 있는데 x축의 수직으로 다른 단면일 때는 정삼각형이다. 그랬을 때 이 입체의 최적을 구하라. 완성된 모양이 좀 혼돈돼서 밑면에 단면 쌓인 요거를 갖다가 그 입체의 밑면으로 하는, 그러면서 X축을 수직으로 자른 단면은 이와 같은 정삼각형이 되는 그런 입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뭐 단면적은 누가 봐도 정삼각형이에요. 그러면 그 정삼각형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단면적 그 정삼각형식만 만약에 조금 이따 찾을 수 있다면 걔를 0에서부터 지금 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면적 식을 찾아야 되는데 단면적은 정삼각형이고 한 변의 길이가 sin x였어요. x 포인트마다 그때 x 포인트마다 밑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가 sin x인 그런 정삼각형.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정삼각형의 넓이 뭐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라고 애워서 푸셔도 되겠고요. 뭐 아니면 여러분이 요즘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 정삼각형 공식으로 애우지 않았다면 a에다가 2분의 1의 사인 여기 사이각 세타 공식을 쓴 거죠. 그래서 2분의 1 a 곱하기 a 즉 사인 x의 사인 x 그 다음에 사이각이 정삼각형이니까 60도에서 사인 3분의 파이를 곱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정삼각형을 넓이를 식을 표현했는데 문제는 사인 제곱식을 조금 이따 접근할 때 힘들으니까 여기서 미리 조금 반값 공식을 써서 이렇게 2차 사인 제곱 x를 1차 상태로 바꿨어요. 그래서 얘를 0에서부터 파이까지 이러한 단면식을 접근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인 제곱 조금 이따 적분으로 들어가면 적분이 안 되니까 얘를 갖다가 반값 공식 써서 1차 상태로 만든 다음에 얘를 적분해서 이거에 대한 입체의 최적을 구했죠. 뭐 사실은 부장의 3절에 사인 x를 단면으로 하는, 아닌가요? 아, 코사인이었나요? 뭐 루트 코사인 x인데 단면이 지금처럼 정삼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입체의 최적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너무 뭐 삼각형, 사각형, 아까 사각형도 한번 해보았고 삼각형도 해봤는데 또 다시 정사각형 이렇게 해서 문제를 조금 많이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연습 문제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소개를 하고요. 오히려 그 식만 찾으면 또 의미만 이해하면 계산은 얘보다 훨씬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여기다 실을까 하다가 계산이 너무 간단해서 너무 반복적인 것 같아서 생략을 했는데요.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3절의 연습 문제 9번 y는 루트 코사인 x를 우리는 여기선 사인 x였다면 걔는 코사인이면서 루트로 바꿔줬거든요. 그러고서 단면을 뭐로 바꿨냐면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 그래서 여러분이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단면이 사각형인 그 입체의 모양이 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까 봐 너무 수학과스러운 억지스러운 문제 아니야? 뭐 그 아까처럼 피라미드 단면이 사각형인 피라미드 모양은 많이 봤는데 단면이 사각형인데 사인 X 모양 못 봤다고 하실 것 같아서 그림만 사인이든 혹은 뭐 코사인이든 루트 코사인이든 그런 어떤 완성된 모양은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있다는 정도로 오히려 머릿속에 이미지 떠오르게 편하게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러니까 3절에 있는 연습 문제 9번씩은 계산해 보니까 너무 간단해서 식을 올리는 것보다 이제 참조 그림 하나 올려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식은 빼고 그림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제 우리가 어떤 다양한 입체의 최적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접근을 다 어느 쪽으로 했냐면 단면적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처음엔 조금 쉬운 회전체로 해서 회전체에서 주로 원이 나왔거나 그렇지만 모든 입체는 회전체는 아닐 수 있으므로 단면이 사각형이나 삼각형 등 기타 등등의 문제를 해서 단면적으로 접근을 해서 입체의 최적을 구하는 문제까지 다 해봤고요. 아까 우리가 3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특히 요거 물론 아슬아슬하지만 식은 간단해서 답은 나왔지만 이거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꼭 이렇게까지 부피를 구하는데 단면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들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자 해서 4절에서는 뭐를 배우는 거냐면 부피 구하는 또 다른 관점인 원주각에 의한 회전체 최적이라는 내용을 해요. 그러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아까 그 같은 곡선이에요. 그리고 회전축도 똑같이 x는 3이에요. 그럼 얘를 돌렸을 때를 생각해 보려니까 단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싶다면 했을 때 그러면 조금 더 얘 그림 조금 이따 이제 물론 다시 문제에서 다시 접근을 해보겠지만 이렇게 또 편한 그림이 아니라 좀 더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림 어떤 단면 하나를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와 같이 이제 조금 x는 3이 아니라 다시 y축으로 조금 더 쉬운 축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돌렸을 때 그러면 완성된 입체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입체 모양을 단면적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이런 입체의 부피를 다 그렇게 단면적의 접근으로 접근할 수 없으므로 얘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늘 그러하듯이 회전하기 이전에 이 단면을 늘 분할하듯이 분할을 한 거예요. 분할해서 이제 나머지 조각도 똑같지만 이제 한 조각만 좀 크로즈업을 한 거죠. 그 한 조각의 내부에 샘플된 포인트 xi 바에서의 함수값 즉 fxi 바를 그 구간 전체의 그 곡선 대신 이 곡선 대신 대표값으로 이렇게 자른 거죠. 이렇게 잘라서 얘는 곡선이 아니라 그 구간엔 다 이 값을 가져서 직선화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면 그 곡선이 구부러졌어야 되는 이 곡선이 돌아갔던 뭔가 여기에서는 이런 곡선이 돌아갔던 부분이 반듯한 여기에서 직선화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직선화 처리를 해서 걔를 돌렸다고 근사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 나름 어떤 상태가 되냐면 원기둥 안에 원기둥을 잘라낸 약간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원주각인데요. 원주각이란 용어가 조금 힘드신다면 조금 우리 실생활적인 도형으로 표현을 해주면 두루마리 휴지 모양이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 휴지 모양에 해당하는 입체로 바뀌었고 이 정도는 우리가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충분히 팁을 찾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 팁을. 그랬을 때 오차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곡선이었던 걸 반듯한 직선으로 대신했으니까 오차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 나머지 조각들을 다 이렇게 근사식으로 뭔가 부피를 수식화해서 표현할 수 있다면 수식화해서 근사
부피를 구한 다음 늘 그러하듯이 이 간격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0이 되게 한다. 간격이 0이 되게 하는 거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분할 개수를 무수히 많게 하면 얘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곡선이었던 걸 거칠게 푹 잘라가지고 두루마리 휴지로 만들었던 거를 이 간격이 0이 되는 순간 두루마리 종이 한 장처럼 굉장히 얇아져서 원래 곡선에 대한 그 회전체의 입체 최적이 될 것이다가 전체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 간격을 0이 되게 해서 분할 개수를 많게 하면 저 부피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그 유명한 원주각에 의한 회전체 최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큰 스케치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는 하지만 이제 마지막 그 두루마리 휴지 모양이라는 이 원주각에 대한 그런 부피, 근사 부피는 또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걔까지 마저 또 확인을 하고 가면 그 한 조각의 부피를 이게 잘라서 펼쳤을 때 사실은 완벽하게 이렇게 직육면체가 되진 않죠. 여기 모서리가 약간 사선 모양으로 이렇게 잘릴 텐데 얘는 사선으로 처리하지 않고 뭐로 처리했냐면 직육면체로 잘랐어요. 그러면 뭐 이거 펼치면 이거 아닌데 현장에서 가끔 또 끝나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이거 펼치면 이 직육면체하고 일치하지 않고 여기가 이제 모선이 있을 이렇게 참 예민하게 안 되네요. 이렇게 모선이 있을 텐데요. 얘를 이렇게 반듯한 직육면체로 봐도 되는 게 고거 모선 처리해서 조금 시작식을 디테일한 버전으로 그 입체의 부피를 하는 것보다 어차피 이 간격, 이 두께 간격이 거의 뭐가 되게 만들어요? 우리는 0이 되게 만들다 보면 이제 결론은 0이 되게 만들 거잖아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얘를 처음을 정교하게 한다고 얘를 사선 처리를 해서 부피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보다 조금 거칠지만 직육면체를 해서 부피 구하는 쉬운 식으로 갔을 때 그러면 간격이 어차피 0으로 되면 어느 쪽으로 접근하든 극한값은 하나로 통일될 수밖에 없으므로 너무 시작식에 디테일하게 불편하게 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근사식으로 자른 거예요.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 이거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막 따지듯이 뭐 여기에서 막 큰 오류를 발견했다는 듯이 학생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근사식으로 시작식을 너무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가지 않아도 나중에 결론은 극한으로 마무리하다 보면 간격이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처음 시작식을 간단하게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펼쳐서 이렇게 직육면체화 됐다면 이제 본론이죠. 이 높이는 이 직육면체 높이에 해당하는 건 아까 그 샘플된 xi 바라는 점에서의 함수값 요 xi 바점에서의 함수값, 얘 기둥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그걸 펼쳤을 때 가로기의 길이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뭐냐면 이 xi 바라는 이 점을 이렇게 원 한 바퀴 돌린 거잖아요. 그런 걸 펼친 거니까 이 xi 바라는 점에서 이걸 반지름으로 하는 원주가 되겠죠. 그럼 이 xi 바의 원주니까 2파이 xi 바가 바로 그걸 돌렸을 때, 즉 두루마리 휴지를 펼쳤을 때 직육면체의 가로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xi 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높이는 이렇게. 두께는 분할한 간격인 거죠. 분할한 요 간격이 두께에 해당하는 이게 델타 xi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원주각 방식을 이해하려면 여기에서 이 세 개의 연속적인 그 그림까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지금은 시작이라 얘를 y축은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축이 바뀌었을 때 실질 버전으로 갔을 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정확하게 그림 관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 한 조각 근사 부피는 높이 그다음에 가로 펼쳐진 그 원주에 해당하는 이거 두께를 곱한 요게 이거에 대한 근사 부피고요. 한 조각. 그런 것들을 분할한 게 n개 있으니까 n개를 더하면 내가 구하고 싶었던 그 입체가 아니라 근사 부피가 여전히 될 것이고 그 근사식을 리얼 부피 v가 되게 하려면 분할한 개수 n을 무수히 많게 한다.
즉 여기서는 간격이 0인 P벡터 메저놈을 0으로 했지만 조금 더 그 벡터 메저놈에 대해서 약간 여러분이 불편하신 분이 되게 많으니까 좀 더 쉽게 직관화시키면 분할 개수 n을 어떻게 해요? 무수히 많게 한다로 전환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조각들에 대한 개수를 무수히 많게 했을 때 극한값이 하나의 수경값을 갖는다면 걔는 이 입체 회전체에 대한 부피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걸 하나의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늘 그러하듯이 계하학적인 어떤 추론으로 식을 끌고 왔어요. 근데 식을 보면 나름 정리는 됐다고 하지만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분합 구해서 시그마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극한을 계산한다는 게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식에 대한 추론식을 이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또 늘 그러하듯이 우리는 그 리만합을 이용한 정적분 정의를 이용해서 적분식으로 전환을 하죠. 그래서 그 극한값을 그래서 사실은 사장에서 바로 리만합으로 쑥 들어가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그거 따라오는데 힘들까 봐 나름 뭐 구분구조법이니 넓이니 설명하면서 그것들과 지금 새로 배우는 리만합의 좀 간단한 차이를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리만합이 그것과 약간의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따라오는구나. 그래서 그 리만합의 정의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얘가 그러면 이 xi 바 fx 바 i 바에서 얘가 이렇게 xfx를 갖다가 상수 2파이 배에서 적분해주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좀 따라올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정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요 xi 바 포인트들을 x로 바꿔서 이렇게 그다음에 델타 xi는 dx로 바뀔 수 있고요. 고정상수는 그대로 상수배하고 이만큼이 바로 뭘로 바뀐다고 보시는데요. 인테그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반지름을 x, 아까 그 회전한 이 반지름 x에 그 x점에서의 함수값 높이를 2파이배 한 거를 a에서 b까지 적분하면 k 부피가 된다. 그래서 2파이까지 밖으로 빼서 얘를 공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원주각에 의한 입체 공식은 지금 설명이 끝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 교과서에 회전체에 대한 최적 이게 나왔는데요. 지금 리만합으로 이렇게 표현된 건 충분히 이해되시죠? 다시 거기에서 여기 앞에서 f의 xi 바일 때 했던 그거에 지금 xi 바가 붙었고 고정상수 2파이가 붙은 정도라 이렇게 가는 건 뭐 다시 풀어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식 그래서 이런 공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은 Y축에 관해서 회전했을 때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Y축만 있지는 않을 거니까 이제 예제들을 좀 한번 풀어보면요. 첫 번째 예제는 아직은 Y축에 관한 기본 공식을 적용하게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4-x제곱을 x는 3이었는데 y는 그러니까 아직은 y축에 관해서 회전했을 때 생기는 회전체의 최적을 구하는 거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물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2차 곡선을 Y축으로 회전한다면 지금처럼 원주각 방식으로 풀 필요는 없고 오히려 앞에서처럼 단면적이 더 쉬운 거예요. 단면적이 더 쉬운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까 문제처럼 x는 3 해서 이쪽 축으로 돌려서 처음부터 이 Y축 회전 원주각 겨우 공식 이해한 거를 이쪽 바로 보자마자 x는 3으로 회전했을 때를 좀 적용하기 힘들까 봐 공식 유도가 기본 Y축으로 돼 있으니 그 Y축으로 대입한 걸 한번 적용해보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 풀이가 절대 이 문제에 대한 베스트 솔루션이라 이렇게 풀어놓은 건 아닙니다. 얘는 앞절에 있는 단면적이 훨씬 쉽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럼 어쨌든 원주각 방식을 익히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접근해서 원주각 방식으로 풀어보면요. 얘는 지금 x점에서 높이에 해당하는 그 fxi가 이거였어요. 얘가 저기에 있는 공식의 함수가 fx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x점에서 돌아갔을 때 발생하는 원주. 그러면 얘는 2파이 x가 그대로 되다 보니까 공식에 2파이 x의 함수가 fx를 요걸 그대로 놓고 적분 구간은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적분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서 앞에서 단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하고 똑같지만 원주각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예제 2번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사분면에 있는 직선 y는 x하고 포물선 x제곱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이죠. 그거든요. 이거를 y축에 관해서 이렇게 회전했을 때 생기는 입체의 최적을 구하라. 그럼 일단 뭐 당연히 교점들 찾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x 관점에서는 구간이 0에서 1까지에서 요거를 지금 원주각 관점에서 입체의 최적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3절에서도 단면으로도 풀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 접근하는 관점인 원주각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원주각이 더 빨라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조금 식이 복잡하기 전에 또 역시 접근해서 풀어보는 방법이지 원주각이 얘가 제일 좋아서 원주각으로 푸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얘를 원주각으로 했을 때 x점을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얘가 반지름으로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높이가 직선 얘를 갖다가 돌려서 발생하는 이러한 어떤 입체 기둥이 나올 것이고요. 또 밑에 x제곱이라는 곡선을 돌려서 발생하는 이렇게 돌아서 발생하는 요 밖에 있는 둥근 포물면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대한 부피를 구하다 보니 사실은 우리가 원주각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므로 어떤 방법이 좋냐면 이 직선만 먼저 돌렸을 때의 원주각과 그 다음에 이 포물선을 돌려서 발생하는 그 입체의 부피를 원주각 방식으로 구해서 빼도 되지만 우리가 회전태에서 단면적 구해서 각각 단면적 빼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차피 그렇게 뺄 거면 정적분 성질에 의해서든 여기 처음부터 이렇게 식으로 이해해서든 낮게 회전체의 부피를 구해서 빼는 것보다 처음부터 식을 다듬어서 빼는 게 좋죠. 그래서 x를 이렇게 돌렸을 때 첫 번째 함수값 이거를 더 큰 함수값을 f2 x라고 할게요. 그럼 얘를 돌렸을 때 발생하는 얘와 그럼 걔는 지금 어느 거에 해당하냐면 반지름은 x인 그런 원주고 높이가 x인 얘가 지금 f2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조금 더 작은 밑에 곡선 0에서 1까지 작은 곡선 x제곱이죠. 얘를 함수값이 더 작은 f1x라고 하면 이걸 x 반지름 같은데 이번에 조금 더 작은 f1 쪽을 돌렸을 때 발생하는 입체를 빼서 할 거를 한꺼번에 f2-f1으로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뭐 같은 x 각각 이렇게 낱개로 f2 빼고 f1 빼도 되지만 한꺼번에 묶어서 x로 하다 보면 물론 안에서 계산하려면 다시 이거 가로는 풀어야 되지만 계산은 이렇게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둘러싸인 원주각까지 해봤고요. 이제 좀 한번 축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교과서에서 원래 앞에서 했던 3절에서 같은 곡선 앞에서 했던 x는 3에 대해서 원주각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라는 거죠. 같은 문제 다른 풀이를 요구했던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얘를 이 4-x제곱이라는 걸 x축도 아닌 y축도 아닌 x는 3이라는 직선으로 돌렸을 때 이 반지름이 중요한데요. 이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인 거를 이렇게 돌려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반지름을 이렇게 돌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반지름 개념은 어떤 x점에서 x가 3에서 이때의 x까지니까 3 마이너스 물론 이 x는 랜덤한 x를 하나 잡았지만 x는 -2에서 2 사이에는 어떤 x가 될지 모르죠.
그때그때 이 사이에 변할 수 있는 그 x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x가 얘를 너무 여러 개 그려놓으면 지저분하니까 랜덤한 그 x까지. 그러면 3에서 x까지니까 이 길이는 3-x. 얘가 지금 그 원주각의 그 원주 반지름에 해당하는 일명 돌아간 반지름 R에 해당하고요. 그 x점에서의 그 높이에 해당했던 fx라고 하는 건 여전히 이거에서의 함수값, 즉 f의 x, 지금 여기에선 일명 이 y에 해당하는 게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식을 그냥 x에 fx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이해해서 외우셔야 돼서 원주에 해당하는 2파이의 3-x와 그 x점에서의 높이에 해당하는 이 y값을 곱해서 x-2에서 2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앞에서 구했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물론 이 부분 계산 풀긴 해야 되지만 앞에서 했던 그 적분에서 느끼는 부담감보다는 굉장히 간단하고 편한 식으로 나타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조금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을 이렇게 원주각을 이용해서 바꿔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원주각 방법이 낯설다 보니까 아직은 기본축인 Y축 회전만 했거든요. 그럼 이제 X축으로도 회전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X축에 의한 회전체의 최적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먼저 설명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와 같은 그림. 그럼 얘는 이번에는 어떤 변화는 곡선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x는 gy 유형에 해당하는 걸 x축으로 이렇게 회전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완성된 그 입체의 부피를 구할 때는 원주에 해당하는 게 이 변화는 y에 해당하는 얘가 바로 원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번에 y가 반지름이에요. 이 y가. 그래서 이 y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주니까 2파이 r에서 2파이 y가 될 것이고요. 원주가. 그 다음에 그 y점에서 높이에 해당하는 기둥의 높이에 해당했던 게 이번에는 가로 길이는 x에 해당하는 거고 그 x는 변하는 y마다의 가로 길이로서 변하는 y에 대한 식으로 표현된 gy가 되는 거죠. 즉 앞에서 높이에 해당하는 fx가 이번에는 가로인 x, gy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원주각 공식을 x축으로 회전했을 때 버전에 대한 공식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면서 물론 그거에 해당하는 구간 C, D에 대해서 얘를 적분해주면 원주각 방법으로 회전했을 때 회전체의 최적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과서 221페이지의 예제 4번을 한번 Y축 회전이 아니라 X축 회전 관점에서 얘를 풀어보면요. 예제 4번 직선 Y는 H분의 RX라는 거고 물론 여기 있는 상수 R과 H는 양수이면서 X축 및 그다음에 직선 X는 H로 둘러싸인 영역 단면만 보면 요 그림인 거죠. 얘를 X축으로 이렇게 회전했을 때 생기는 입체 누가 봐도 원뿔 나오는 거 알아요. 이 정도면 사실은 우리 지금 이 원주각 방법이 아니라 초등학생이 답을 빼면 게 바로 암산으로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그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축을 바꿨을 때에 대한 원주각 방법으로 접근할 때 가장 쉬운 예를 갖다 공식 익히기용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이런 원주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까 우리가 Y축 회전에서도 곡선 하나도 있었지만 곡선 2개 돌릴 때가 있듯이 X축에 돌릴 때 이렇게 하나만 있을 수도 있지만 얘를 X축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가로의 길이에 해당하는 게 이런 직선과 또 이런 직선 2개가 마주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X축 회전에서는 하나짜리가 아니라 2개의 어떤 그 선을 지금 회전시켰을 때 회전체의 최적을 구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방법은 2가지인데 아직 먼저 원주각 방법으로 먼저 풀었을 때 요 반지름 그래서 2파이 y까지는 똑같고요. 높이가 더 큰 쪽이 얘예요. 얘. 얘 입장에서 가로 길이가 더 큰 거. 그럼 요 길이에 해당하는 아까 x는 h다.
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x는 h다. 요 식이 x는 h다가 일명 반지름이 좀 더 큰 쪽 R2라고 하고 여기 높이가 조금 더 큰 쪽 R이라고 자꾸 헷갈리겠네요. 그다음에 요 낮은 쪽 직선 이 직선도 가로식으로 표현하면 원래 직선은 y 관점으로 줬지만 지금 가로인 x가 필요하니까 x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R분의 hx, y. 그래서 요게 높이가 더 작은 거를 즉 이 직선을 돌렸을 때를 빼면 이거가 높이에 해당하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G2 더 큰 거, 가로가 더 큰 G2에서 더 작은 G1을 각각을 뭐 2파이 Y로 이렇게 각각 해서 요거 적분 또 각각 2파이 Y의 G1 적분해서 빼도 되지만 그걸 한꺼번에 묶어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다음 Y 변수는 여기 H와 R 이게 지금 주어진 너무 지루해. 여기 직선은 기울기가 h분의 r이었으므로 h일 때 r이고 또 하나의 선이 h까지였으므로 이 선은 교점은 당연히 y잖아요. 그래서 적분 구간은 0에서부터 r까지 한꺼번에 돌려서 이렇게 원주각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그러면 이제 낮게 포인트마다의 어떤 특정한 지금 Y 포인트에서의 원주각에 해당하는 그 그림 조각은 이렇게 발생한다는 얘기.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돌렸을 때 X축에 대한 원주각 방법으로 풀어봤고요. 이 문제는 풀이 방법, 뭐 단면으로 가는 게 사실은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단면으로 가는 방법, 반지름을 어떻게 잡아서 이걸 반지름으로 잡아서 그래서 h분의 r, x를 반지름으로 한 단면적식으로 가서 그 단면적을 적분해주면 물론 그때는 이번에는 x 포인트에서의 단면적이니까 적분 구간이 0에서부터 h가 되겠죠. 구간이 아까는 y 변수였고 지금은 단면적으로 갈 때 지금 x마다의 단면적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x 구간으로 해서 0에서부터 h까지 단면적으로 접근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단면적은 좀 쉬운 것 같아서 그렇게 잡는다는 비교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5장의 3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13번에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소문자 R, 그 다음에 대문자 R인 이런 토러스, 즉 도넛 형태의 입체의 최적을 구하는 적분식을 구하고 적분식을 넓이로 해석하여 원한체의 최적을 구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일단 이 식을 회전체 하기 이전에 이 식 먼저 표현하면 원의 중심이 여기 돌아가는 이 작은 원의 중심이 반지름 R로 이 표현된 얘만큼 X축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고요. Y축 이동은 없고 요만큼 이동했다고 잡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 X축으로 대문자 R만큼 이동되고 Y축 이동은 없는 상태라고 잡아서 반지름 작은 R을 움직이는 그런 원의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X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가 나와서 그중에 X 더 큰 쪽 플러스 쪽을 X2 이쪽 안쪽 인사이드로 도는 작은 X를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X2를 돌렸을 때 R이 0에서부터 뭐 마이너스 R까지 움직였을 때 얘 단면적에 해당하는 얘를 이렇게 돌려서 발생하는 회전체의 최적에서 이쪽 안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체의 최적을 뺐을 때 그 부피를 구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R2 요거의 제곱과 요거 제곱을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물론 여기에서 요거는 앞에서 한번 이 계산 방법은 봤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게 같은 제곱식들 줄어들고 이렇게 되겠구나까지 이해되는데 여기서 여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사실은 요 내용이 뒤에 7장에서 삼각제한 접근법으로 디테일하게 배우지만 여기서 이제 삼각제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는 반지름이 R인 원에 대한 반원이에요. 그래서 식을 변수가 y 변수이지만 우리가 y 변수라고 하지만 얘는 반지름이 r인 원에 대한 그런 반원에 해당하는 거를 마이너스 r에서부터 r까지 접근하면 결국 반원의 부피다 해서 반지름이 r인 원의 넓이의 반으로 바로 썼어요. 여기서 이제 삼각지항까지 가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런 공식들을 적용해서 푸는 거죠. 그래서 토러스에 대한 최적을 구했고 그 최적을 구하는 접근식을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다. 됐고요. 그 다음에 5장 4절에 10번 문제는요. 이 똑같이 반지름이 A인 원을 이번에 직선 X는 B에 관해서 회전했을 때 생기는 토러스의 부피를 구하라. 이제 똑같은 토러스 두 개를 묶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앞에 거는 Y축이고 지금 축을 살짝 돌려서 X는 B라는 축으로 회전시켰을 때, 물론 반지름 얘는 A라고 잡았을 때죠.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Y 기준으로 식을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Y1, Y2 두 개가 나올 것이고요. 지금 여긴 4절에서니까 원주각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X는 B라고 하는 직선을 중심으로 회전했을 때 위에 아래가 지금 대칭이 되기 때문에 굳이 불편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할 게 아니라 플러스인 Y2를 원주각 방식으로 한 다음에 그냥 2배를 해버린 거예요. 공식이 2파인데 2는 뭘까라고 얘기할 텐데 Y2 하나에 대해서 한 다음에 2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걸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면 원주에 해당하는 반지름은 B에서 X까지, X포인트 축이 지금 회전축이 이렇게 B가 되다 보니까, X는 B가 되다 보니까 얘가 돌아갔을 때 그때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그 원주에 해당하는 X포인트마다의 길이는 B-X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B-X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주의 그때의 높이에 해당하는 Y 값은 이 중에 지금 이쪽 위에 쪽 하나를 쓰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Y2 쪽, Y1 쪽에서 뭐 빼기 마이너스 해도 되는데 2배로 바로 이용을 했고요. 그럼 Y2 요거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겠고 상수 2파이 빠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접근하려면 이렇게 나눠서 접근하되 상수 B쪽 이렇게 빼고 얘는 줄여놨지만 이거 무슨 함수냐면 치환해서 접근해 보시면 결과 알겠지만 이거 결과적으로 기함수예요. 기함수고 대칭 구간이죠. 그래서 대칭 구간인데 기함수라 0으로 바로 빼셔도 되고요. 이제 그걸 못 발견하시면 이거를 치환해서 푸셔도 결과는 얘는 0으로 빠지고요. 이 파트는 앞에서 했던 3절의 토러스하고 똑같이 얘는 이번에 반지름이 A인 그런 반원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되고요. 이건 X변수 쪽으로. 그러면서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면 반원의 넓이에 해당하는 거라 그 A를 반지름을 하는 넓이의 반으로 바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플러스 모양이 뒤에 2학기 때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회전체로 접근하는 방법, 원주각으로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 이제 물론 뭐 축도 회전축도 아까는 기본 쪽 Y축 또는 X는 B 이렇게 한 번씩 바꾸면서 두 가지 문제를 비교해서 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풀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한번 영상 토러스 뒤에서 나오지만 2학기 때 나오지만 일단 여기서 한번 영상 감상해 보시면 잠깐만요. 지금 조금 전에 반지름 여기 R 그 다음에 작은 원 반지름 R을 갖다가 Y축으로 회전했을 때 회전하면 이런 도너스 모양이 나오는 거죠. 나오겠고요.
사실은 이 반지름도 그 회전하는 전체 반지름 길이도 조절할 수 있고요. 지금 회전되는 요 작은 원의 반지름, 얘도 지금 얼마든지 지금 조절할 수 있어요. 현재 회전하는 반지름은 제가 요 작은 원의 반지름이죠. 요건 1로 잡았고요. 요 밖에 있는 반지름은 크게 도는 어떤 큰 원 반지름 앞에서 했던 대문자 아래에 해당하는 건 지금 5로 잡은 상태예요. 물론 그거 얼마든지 이제 조절 가능, 길이 조절이나 이런 거 다 가능하고요. 예, 여기에서는 그걸로 기준으로 문제를 그림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단면이 이렇게 1인 원을 갖다가 아까처럼 이렇게 돌리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거 좀 조절을 해서 여러 개 사이즈별로 하려다가 너무 여러분이 수업이 길게 끝나서 좀 그렇게 막 사이즈 조절하는 것까지는 안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회전을 토러스 두 개의 입체 구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축도 바꿔서 이렇게 해봤지만 나중에 이제 얘를 이렇게 회전체를 표현하는 방법을 또 뒤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식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림이 아니라 식 관점에서 봤을 때 회전한 그 방정식을 식으로 표현 얘를 갖다가 그 회전했을 때 이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앞에서 배웠던 매개 방정식 관점에서 밖에 회전하는 큰 원의 반지름 R, 작은 원의 반지름 R로 봤을 때 현재 매개 방정식은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공부해서 따라왔거든요. 그때 우리는 요 단면에 해당하는 XY 그 방정식 T로 표현된 이 매개 방정식을 그냥 회전했다고 하고 회전한 구현한 그림만 봤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그게 분명히 3차 공간에 나타날 거니까 그 회전된 상태의 일명 나중에 유명하다는 그 토러스, 도너스 모양에 해당하는 방정식 XYZ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회전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한번 퀘스천을 해보시면 현재 우리가 3차는 하지 않지만 뒤에서 한번 우리가 이거를 공부해 보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그걸 그림만 저거 선생님이 실습해서 동영상 띄우면 저렇게 나와 이렇게로 끝내지 마시고요. 쟤네 식으로 표현은 어떻게 표현했을까 한번 해보시면서 그와 같이 이제 우리는 기본으로 지금 자꾸 x축만 회전했는데요. 옆에서 sin x 굉장히 쉬운 쉬운 함수죠. 구간도 일부러 잘랐어요. 가장 기본 구간인 0에서 2분의 파이를 y축으로 회전했을 때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게 지금 부피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되는 퀴즈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퀴즈 문제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또 너무 본의 아니게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너무 늦어져서 미안하고요. 끝까지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